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박빙의 대결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독립선언님과 초심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방송에서는 또 독립선언님이 한 표를 가져가셨고요. 이제 3승 2무 1패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대결이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돼야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을 상담해드리는 이 종목 진단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특별히 이제 추석 특집으로 해드리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독립선언님과 초심님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아직도 두 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소개 화면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를 결정하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지지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이 초심님이고요. 2번이 독립선언님이십니다. 자, 토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종목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이달에 한해서 하이리스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두 분을 추첨해서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또 승패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한국시장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월요일에는 초심님의 승리로 결승이 났었고요. 또 화요일에는 무승부, 수요일에는 독립선언님이 승리를 거두시면서 한 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목요일에도 무승부로 승리가 났었고요. 금요일과 어제에는 또 독립선언님이 한 표를 가지고 가시면서 3승 2무 1패로 결승이 났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초심님이 두 번을 이기시면 이제 독립선언님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90선은 회복했지만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던지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작용했을 때 증시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제 향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의견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독립선언님께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쭐게요. 예, 지수가 전일 대비 대략 한 14포인트 정도 상승한 169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때 위치하고 좀 비슷한 위치로 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상승했던 흐름, 오늘 미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지수가 1723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상승과 오늘장에서 올라온 어떤 이런 상승의 어떤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면 상승이지 무슨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충분한 그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향후의 지수의 성격을 규정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구별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기존에 1723포인트까지 규칙적인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왔을 때는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캐리에 대한 매수와 더불어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선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한 시장에 있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통째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팔았지만 선물은 한 6천 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선물을 매수함을 통해서 베이시스를 콘텐고를 유지하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일단 시장에 매수를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기존의 상승의 흐름이 연출될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차익 매수를 통해서 의지 있는, 즉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과 같은 경우엔 비록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오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 즉 차익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좀 모래성과 같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했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매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은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매수라기보다는 기간 조정권 내에서의 미증시 상승에 힘입은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선물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좀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이 수급의 구조의 차이가 결국에는 지금 장세가 상승의 추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승장은 역시 아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의 상승은 반등으로 규정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전고점, 역사적 올해 2009년 고점은 1723포인트입니다. 오늘 1690포인트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것은 1723포인트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었던 1662포인트를 하회하기 전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후반부, 즉 내일과 내일 모레의 수요일과 목요일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1662포인트를 하회하는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간 조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간 조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후반부 수요일과 목요일장에서 나타나는 저가권 매수의 기회가 결국 추석 이후에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의 고향길은 아마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녀오셔도 별반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제 지수가 1662선을 하향 돌파할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내수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홈쇼핑, 백화점 관련주 등 유통업종의 매수세가 몰렸었는데요. 네, 추석을 앞두고 특수가 기대되는 것 또한 유통주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 역시 이제 1190원대를 내려왔죠. 환율로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업종들, 종목들의 매기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장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 관련주에서 이제는 내수주 위주로 매기가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신님께 먼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수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기,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내수주들은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내수주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상승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즉 IT라든지 자동차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에 대한 파동들을 보여주어야지만 거기에 있어서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안 몰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조금은 매수에서 관망 또는 매도에 대한 흐름으로서 좀 전환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자체가 오늘 장에도 이제 1185원 정도에 이제 마감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 결국은 수출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수주들, 예를 들면 음식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환율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내수주들이 완벽하게 내수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이런 내수주들이 끌고 갈 수는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내에서의 순환매일 뿐이지 결국 이러한 내수주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수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독립선언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원리만
따져놓고 본다면 내수주가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죠. 시가총액 자체가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하고자 한다면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함으로써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고려한다면 내수주가 일단 주도주가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내수주에서 오늘 유통주들이 아주 급등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CJ 오쇼핑, GS 홈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과 같은 종목군들이 다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그 강세의 배경을 좀 곰곰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유통 관련주 종목군들 내수주에 있어서는 실적 호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빴다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고 지난 1, 2분기부터 소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호전 개선이 계속 뚜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1분기하고 2분기에 어떤 소비, 어떤 영업이익률 자체가,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한 7%대 정도를 기록을 했었다면 3분기하고 4분기에 12%대까지 어떤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석 시즌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또한 상승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IT와 자동차 같은 기존 주도 업종과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지금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현재 기간 조정권입니다. 가격 조정권이 아니고 기간 조정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타 여러 종목군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기존의 주도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내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면서 있어서 첫 번째 종목 포트폴리오는 역시나 IT와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템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매수로 참여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가 바로 내수주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단 채우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과 같은 종목군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증권과 보험과 같은 어떤 지수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따라서 상징적인 업종에 대한 매수도 필요한데, 역시나 이것도 조정의 템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타이밍을 좀 저울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내수 관련주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 식음료 쪽에서 한번 시세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 강세가 좀 연출이 좀 되었었고요. 오늘은 유통주들이 이렇게 강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주냐 내수주냐를 따로따로 구분 지으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결국 이번 주 후반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의 기간 조정권 내에서는 역시나 내수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역시도 그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면 팔아주고, 또 움직이지 않은 내수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옮겼다가 시세 나오면 팔아주고,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결국 주 후반부에 들어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하회하는 1662포인트의 저점을 하회하는 어떤 조정의 흐름 속에서 기존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세가 좀 시연됐던 CJ 오쇼핑과 같은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대 정도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갭상승과 더불어서 강한 양봉의 시세가 연출이 좀 되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과 하단이 모두 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렴 후에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전기가 됐을 때 즉 확산을 통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와 같이 수렴 구간에서 방향을 상승의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 속으로서의 확산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한 흐름으로 치고 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꺾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후반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기간 조정권 내에서는 이런 내수 관련주 종목군들의 시세가 당분간 더 진행된다라고 보시고 거기서 주 후반부의 어떤 저점권의 영역에서 이러한 이제 조정기에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을 차익 실현해 주고 기존의 주도 종목군으로 좀 교체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초심님과 독립선언님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초심님이고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 이달 한 달간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2분을 추첨해서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받으신 무료 이용권은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이 방송이 끝난 7시부터는 이제 하이리치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 방송이 이뤄지는데요. 이 상담 방송을 이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로 이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참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1번이 초심님이고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현재까지는 초심님이 59%의 지지로 아주 강한 지지를 받고 계신 모습이고요. 오늘 독립선언님은 41% 정도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왜 내수주는 한계가 있다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초신님께 먼저 의견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그 내수주만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아까 독립선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실적은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내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크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못하죠.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에게 훨씬 뒤처지는 부분들. 그렇다면 결국 이 내수 시장 자체는 상당히 협소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수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거나 거기에 있어가지고 성장성 분명 보여준다 하더라도 한계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을 받아주는 정도의 역할, 즉 IT와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가 이제는 이전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수주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수순으로서, 즉 단기적 순환매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이 종목군들이 지속적 강세를 보인다라거나 그런 파동들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시장 자체를 끌고 갈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이 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치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그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어떤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가 발생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생된다 할지언정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수급 자체는 유입되는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제한된
그런 흐름들이 보여줄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내수가 아닌 향후에 숨고르기를 거친 IT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거기에서의 상승 파동이 들어온다라면은 시장이 진정으로 상승 흐름으로서 갈 수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내수주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심님께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이 내수주가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럼 내수주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걸 하나는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내수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예. 적당치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선점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오늘장 시세가 낮죠 벌써. 시세가 난 상태에서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내수주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식이라는 건 어떤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 더 싸게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지 시세가 나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한다? 저는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한계치를 드러낸다라면은 주가라는 것도 어차피 상승에 대한 한계치가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써 시세 파동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격을 할 정도로 매력적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세가 나온 유통 관련주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내수주가 유통 관련주만 있는 거 분명 아닙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수주 안에서의 순환매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이미 유통 관련주들의 상승의 시세가 연출되기 전에 이미 식음료 관련 종목군들의 원화 강세 수혜주의 종목군들이 이미 1차의 시세가 연출이 좀 되었었고 통신주의 시세가 연출이 되었었고 이제 유통주들의 시세가 연출이 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결국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내수주 쪽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내수주 자체가 지금 시장 조정기에서는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수주가 앞에서 뭐 초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 종목군들은 당연히 시장 주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초신이 같은 경우에 또 테마주의 달인이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주니까 투자를 하듯이 내수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시세가 나오지 않은 내수주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의 대안이 내수주다라고만 지금 보시는 것 같고 거기만 너무 국한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라는 건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수주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수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겠죠. 내수주 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할지언정 그것을 굳이 따라다니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수익을 정말 원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런 내수주들보다는 오히려 뭐 4대강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엔에서 적절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승인, 인정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의 흐름들 그 정도만 체크를 하는 것이지 투자의 대안으로서 저는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초신님께서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초신님께서 내수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결국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테마주 순환매 도는 게 더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가의 변동성도 좀 크고요. 그것이 이제 출신님처럼 새벽 내내 뉴스를 검색하고 재료를 검색하고 새벽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종목을 검색하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어떤 짝짓기 매매를 하면서 하는 것까지 너무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시장이 지금 조정기에 있으니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내수주에 투자를 하고 결국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주도를 편입하는 이러한 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지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초심님이고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 연결 등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ARS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상담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또 종목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부산에 사는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산에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고수 서바이벌 자주 시청하시는지요? 예, 매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 중에 어떤 분 지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초신님 하고 싶은데요. 네, 초신님께 지지를 하신다고 한 표를 또 던져주셨는데요. 그러면 초신님께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님. 좋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 전화 주셨는데 뭐 어떤 종목을 종목 진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NRD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NRD요? 네. 네, 이거 얼마에 사셨죠? 3,290원인데 네, 제가 그 손질할 기회를 놓쳐갖고 예. 제가 이번에 그 종목 진단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 거죠? 한 35%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NRD 먼저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급등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신약 개발 전문 제약회사죠. 렉산 파마슈티컬스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글로벌 1위 복제 제약회사죠. 그쪽에서의 어떤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분 차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들. 실질적으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 차례 시세 파동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 단가 자체가 3,290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에서 받으신 것이 아닌가. 즉 급등 후에 눌림목을 주고 2차 파동을 노리고서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매매들 자체를 하셨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세 차익, 즉 그 재료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쫓아 들어간 추격 매수를 해준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한 선점을 하는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 결국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다 매수에 진입을 했다. 즉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점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없겠죠.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투자자들이 있어야지만 시세 파동들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매수자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고점을 형성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의 대량 거래가 분출됐다라는 것 자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결국 시세에 대한 파동 자체가 꺾였다. 그리고 이제는 재료 소진이죠. 재료 소진 자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즉 주가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NRD에 대해서는요. 깔끔하게 NRD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2,350원을 보유선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유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도록 하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분할로서 매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1차 2,800원, 2차 3,2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시는 지금 현재 35% 정도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20% 물량을 던지시고요. 20%를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나서 2차적으로 올라왔을 때 또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단가를 조금 잊어주시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서 목표를 잡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십사. 물론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아프시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 본인의 매수를 했을 때의 그 실패 자체를 인정을 하는 것도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매수 진입 시점 자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시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매매를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 나올 시에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에 1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샵에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요.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끝번호 9550님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죠? 자, 종목은 영우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6,2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독립선언님께 진단을 받아볼게요. 예, 영호통신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와이브로 테마주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KT가 전국망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적 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만 6월부터는 조금은 횡보 국면에 들어선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그렇죠. 네. 예, 대본에 없는 또 질문을 저한테 갑작스럽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횡보의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성과 실적 개선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워낙 종목 자체가 작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스몰캡에 있어서의 매수의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한 11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700억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최현정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연 주가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호통신의 주가의 흐름이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과 5,5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권 안에서 박스권의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침체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기가 아직 이쪽까지는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영호통신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핵심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1,600원의 저점이 지난해 10월 달에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상승의 목표치로 형성되었던 구간이 바로 3,500원대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이 3,500원이라고 하는 지지점을 한번 확인을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A등급에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이렇게 상향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라인대가 바로 3,500원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3,500원서부터 8,500원까지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 그의 절반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 5,500원대까지 한번 눌림목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나의 파동으로 그려드리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파동을 규칙적으로 그려나가고 있고 현재의 이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영호통신의 주가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테마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윗꼬리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테마주로 반짝반짝하면서 시세들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군 자체를 접근하실 때 테마주로서의 접근보다는 어떤 가치주로서의 성격의 종목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 물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써주시질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비중을 좀만 줄여놓고 가신다면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에 결국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투자에 나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다만 무리한 비중만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 투자에 나서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풍산인데요. 매수가는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중은 20%의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초심님께 여쭤볼 텐데요. 풍산, 구리 가격 강세에 최근 들어서 52주 최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었죠. 3분기 실적도 이제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풍산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그에 비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수요 자체가 풍산 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금융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 투자 자체를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철수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있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를 어찌 보면은 그 시장에서의 그 규모 자체, 점유율 자체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매수 단가 자체가 25,0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향후의 추가적인 성장성을 통해 가지고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파동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그와 같은 구조들, 그리고 고점 또한 높여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강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서 강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연하게 추가적 상승만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추세 자체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수 단가 자체가 2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유지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유선은 22,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 성장성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라든지 LED, 그 다음에 자동차 커넥터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품들 지속적으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면은 현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즉 실적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실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세가 꾸준하게 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수급 자체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종목 추세만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목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두지 않고 강세를 보여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산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한 통 더 해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장차 주식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동일선언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의 시점은 어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존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일관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권에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시점에서는 저가권 매수 대응이 필요한데 그 저가 매수의 시점은 주 후반부, 즉 내일과 내일 모레 장세에서 정확한 기준으로는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었었던 1662포인트를 하회하는 영역에서의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하면서 지수가 올라오면 때려주고 내려가면 사주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일단 오늘 장의 반등을 통해서 일단 매도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가격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보유 종목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723포인트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지수의 조정 추세 중심축은 1600 대략 한 71포인트 정도의 추세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1671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눈에 목격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올지라도 궁극적으로는 1671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이 한 차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상승의 흐름이 이어왔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추세가 한번 바뀌어있는 지금은 한마디로 비추세적인 장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저점을 통해서 자 지금부터 상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구간이 이제 저점의 형태인데요.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 저점 가지고는 이렇게 지수의 탄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직 저점은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시점이 1723포인트의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상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 1662포인트의 저점을 깨로 들어와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의 저점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이 쫓아가는 상승이 아니라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매수로 붙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 1662포인트의 저점이 깨칠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라고 자꾸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결국 이것은 이 지점에서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기간 조정으로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추석 이후에 결국 시장은 다시금 재차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증시의 주변 여건 자체가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와 약세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 유가에 대한 흐름들도 급락의 흐름들이 멈춰서 반등하는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유동성에 대한 풍부함들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는 증시 여건의 주변이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속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내수주들에 대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주도주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결국 다시금 상승해 나가는 채비를 갖추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잘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을 줄일 시점은 아니고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을 내세워 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 임도수라고 하고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계세요? 네, 오늘 어느 분께 지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초신인가 독립선언님? 독립선언분께 지지를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냥 많이 자상하시네. 네? 잘 안 들려가지고요. 자상하다고. 자상하셔서.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독립선언님께 전화 연결을 드릴게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선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정말. 일단은 먼저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실 텐데요. 어떤 종목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예, KB금융이요. 이 KB금융이요. 좋으신 종목 매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 매수하신 단가가 얼마시죠? 단가가 55,900원이요. 예, 55,900원. 900원. 900원이요. 그럼 수익 중이 계시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럼 비중 좀 여쭙겠습니다. 비중은 100%예요. 아우, 100%요. 예. 예, 주식 투자 참 멋있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요. 예. 그냥 덤뻑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냥 차트도 볼 줄 모르고요. 예. 참 이제 초보자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KB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고수 서바이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KB금융 같은 예.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도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그래도 적합한 종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아무래도 드는데요. 이제 네. 접근하시기가 용이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매수하신 단가라든지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딱히 꼬집을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비중. 그렇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장에서 어떤 KB금융에 대한 비중을 100%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소 이제 어떤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쉬어가는 타이밍 속에서 좀 소외받으실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시각 속에서 같은 대형주 종목군들 가운데 업종을 좀 다른 업종으로 해서 비중을 좀 분산해 주시는 것이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결국 큰 수익률을 올리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KB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뭐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수익을 올리는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은행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의 그런 마인드고요. 일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금융주들의 경우에도 은행주들의 경우에도 이제 투자 은행으로서의 변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도에 있어서는 바로 이 KB금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M&A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나서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은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증시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KB금융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직전 연도에 EPS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같은 주가의 위치 역시도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하신 단가가요. 대략 55,000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유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선이 좀 중요하니까요. 자, 추세 중심축이 어디냐면 63,0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자, 이 종목의 눌림목 매수 타이밍은 결국 57,000원입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화해주신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 위에서 추세 중심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제가 이번 주 주반부까지는 조정이다라고 시장이 조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혹여라도 58,000원 이하에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비중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실 부분은 아니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KB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점까지 다시 한 번 더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은 매수의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추석 이후의 시장 흐름 역시도 이제 기간 조정을 완료하고 재차 상승으로 가는 마인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KB금융의 경우에도 63,000원의 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에 있어서 9월 4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여건 역시도 매우 우호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만 비중만 좀 조절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는 해결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논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7일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끝번호 9297님, 1499님 축하드립니다. 무료 이용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9월 한 달간은 참여만 하셔도 하이리츠 증권 방송을 3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티켓은 이제 이후에 7시부터 시작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상담 코너에 가셔서 종목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하이리츠 증권 방송이 제휴 기념으로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추석을 맞아서 특별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목 진단 방송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